네, 이렇게 북한과 미국의 협상이 속도 조절에 들어가면서 결국 협상 자체가 오랜 기간 교착 상태로 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우리 외교 라인이 잇따라 미국을 방문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에 나설 타이밍이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그리고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일단 정의용 실장 앞서 잠깐 전해드렸는데 존 볼턴을 만나서 기자들한테는 별다른 얘기는 안 했겠지만 주로 어떤 얘기를 나눴을 것 같습니까? 기본적으로 현재 북핵 관련한 현안들을 다 논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판문점 선언과 6.12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 사실 비핵화 속도가 더뎌지고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성명으로 해서 CVID나 신고나 검증 이런 것을 갖다가 강도적인 조치다 하면서 실무 협상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조차도 날짜가 확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시간이 딜레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차원에서 한국과 미국이 이러한 북한을 비핵화 트랙으로 어떻게 다시 끌고 올 것인가 그런 부분에 조율이 필요한 것이고 또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 차원에서 여러 가지 협력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제북 제재와 또 관련된 부분도 있는데 어느 정도 수준까지 협조를 해줄 수 있을 것인가 미국과 의견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고 또한 북한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종전선언 같은 경우에도 한미가 어떠한 조건에서 받을 수 있는가 이러한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논의하는 것이고 저는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했다. 왜 그러냐? 뉴욕에서는 강경화 장관이 폼페오 국무장관과 이야기를 하고 사실 미국에서도 폼페오 국무장관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의 이견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정의용 실장이 가서 존 볼튼 보좌관하고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차원에서 서로 접촉을 하면서 의견을 조율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지금 북미 간의 그러니까 그 실무 접촉이요. 계속 교착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다고 보세요? 예,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워킹 그룹을 만들도록 돼 있었는데 워킹 그룹이 언제 만들어질지 아직 모르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폼페오 국무부 장관이 7월 6, 7일 3차 방북을 하고 나와서 이제 얘기한 내용들을 보면 그래도 무슨 워킹 그룹도 만들어지고 유해 송환도 되고 뭔가 진전이 있었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외무성 담화는 전혀 딴판으로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종전선언도 안 하고 무슨 소리 하느냐.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미국과 북한이 서로 생각하고 있는 그리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조건과 방향이 완전히 반대에 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비핵화에 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핵화와 관련되는 목록 제출해라, 시간표 제출해라. 이것이 이제 초점이 가 있는 반면에 북한 입장에서는 그것은 뒷전으로 미루고 우선 이 평화체제와 관련된 초기 조치부터 이행해라. 그것이 바로 종전선언인데 너는 그거조차도 안 하느냐. 여기에 이제 두 나라가 기본적으로 지금 갈등의 대치선이 지금 여기에 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금 워킹 그룹조차도 만들자고 했는데 여기까지도 아직까지 후속으로 연결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 이런 상황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정의용 실장이 지금 볼턴 보좌관을 만나러 갔다가 이제 오늘 귀국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정부가 또 한 번 나설 때입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일단 정의용 실장이 나선 것도 그런 거고요. 앞에 우리 신범철 센터장께서 잘 말씀하셨지만 크게 보면은 세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하나는 6월 12일 날 이후에 도대체 어떤 식으로 지금 이게 비핵화 문제가 진전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종전선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언제 할 거냐, 그리고 종전선언의 내용은 이제 하게 된다면 어떤 내용이 들어갈 거냐, 대신에 이제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미국의 조건은 뭐냐. 그러면 이 내용을 다 듣고 오시지 않겠어요? 이제 이걸 듣고 오게 되면은 이제 다시 우리하고 북한하고 이제 이 얘기를 하게 될 거고 다시 이제 이것이 국정원 개통으로 얘기를 해줘서 물밑 접촉도 하게 될 거다 이렇게 보고요. 세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나중에 그 유엔에서 남북미에 의한 종전선언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목표를 그쪽으로 간다면 그 전에 남북 정상회담이 먼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정의용 실장도 이번에 가서 우리 남북 정상회담 할 거다. 그런데 니들이 내한테 뭘 해줬으면 좋겠는가. 전반적인 의견 교환을 했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중재자 역할을 지금 벌써
시작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죠. 네. 같은 질문들이죠. 우리 정부의 역할 지금 시점에서 어떤 게 필요한 겁니까? 저는 정책은 기본적으로 문제 진단이 중요하고 그 진단에 대한 처방을 갖다가 잘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진단 부분에서 한미가 잘 공조를 하는 것이 첫 번째 출발점이어야 되는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시간을 길게 가져가겠다 하지만 오늘자 워싱턴 포스트를 보면 백악관 내부적으로는 북한의 의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본격적으로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이런 문제 진단에 있어서 우리가 과연 미국 정부와 같이 진단을 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 단계로 처방과 관련해서 이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과정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어떻게 유도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반대로 지금 북한과의 교류 협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종전선언을 또 하는 쪽으로 자꾸 미국에게 촉구를 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의 역할은 현 상황에 우리 정부의 문제의식이 무엇이고 그것을 미치게 잘 전달하는 거 필요하다고 보고 동시에 미국의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수용해서 다시 북한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할 것인가 이것까지 이루어진다면 아주 바람직한 방향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강경화 장관은 또 외교 수장끼리 한미 외교 수장끼리 뉴욕에서 만나기도 했죠.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을 한 목소리로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자, 강경화 장관의 발언이 준비가 돼 있죠. 그리고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y have made a clear commitment on complete denuclearization repeatedly, and we will hold them up to that commitment. We need to see Chairman Kim do what he promised the world he would do. 예. As agreed to by 자, Chairman Kim. 비핵화를 지켜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게 좀 더 조금 나가자면 비핵화 전까지는 제재는 계속돼야 한다. 이게 두 사람의 합의라고 할까요? 공통된 인식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도 사실은 뭐 세 번에 걸쳐서 이제 북한을 방북을 해서 어느 정도 북한에 대해서 이제는 좀 북한을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말들이 많이 바뀌어 왔습니다. 뭐 CVID에서 뭐 PVID로 FFVD로 이렇게 이제 바뀌어져 왔었고 또 시간표도 뭐 2년 반 안에 완전한 비핵화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다가 1년 반 얘기했다가 지금은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지만 뭐 시간도 속도도 제한이 없다라고까지 이제 뒤로 물러섰잖아요. 예. 그 중에 안 물러선 부분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지금 이제 육성으로 나온 부분인데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제재 해제는 없다. 그래서 북한의 비핵화는 약속이기 때문에 이거 하리라고 믿고 반드시 해야 되고 그래서 할 때까지는 대북 제재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경호 외무부 장관하고 같이 얘기했다는 것은 북한한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크다라고 봅니다. 예. 자, 그래서 뭐 제재는 당연히 비핵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계속돼야겠죠. 그런데 최근에 좀 이상한 일이 발생을 했어요.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를 거쳐서 우리나라에 밀반입된 일이 있었습니까?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유엔 안보리 결의 2371호로 해서 북한은 석탄을 수출할 수 없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북한이 우회적인 방법으로 그러니까 달러 획득을 위해서 그런 우회적인 방법을 사용하는데 소위 말하는 국적 세탁을 하는 거죠. 북한산이 아닌 것처럼 하고 관련 회사도 뭐 중국산 선박이 러시아를 거쳐서 한국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은 추적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뒤늦게 유엔 제재위원회의 보고서에 담겼고 유엔 제재위원회는 그런 것을 갖다가 추적하는 임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추적을 하다 보니 뒤늦게라도 그것이 보고서에 담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측에 통보했는데 그 통보를 받고 우리 정부가 이제 후속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 후속 조치가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거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북한산이라고 판명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북한산이라고 판명이 되면은 그러니까 안보리 제재 결의에 위반이 되는 거죠. 누가 위반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 그 선박이 위반이 되는 예. 것이고 또 그것을 수입한 우리 관련 회사가 위반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얼마만큼 잘 추적하고 대응했느냐 하는 것은 이거는 뭐 법규에 위반은 아니지만 우리가 도의적, 정치적, 국제관계적 책임 문제가 따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심각한 그 관점에서 이렇게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북한산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그것은 이제 우리 그 수입한 기업에게 책임이 돌아갈 것이고 북한산 그 석탄을 가지고 온 선박 같은 경우에는 중국 회사라면서요? 예, 중국 회사지만 또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과연
그 화물은 또 신고하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것을 북한산 석탄이라고 신고했느냐 아니면은 허위 신고 문제가 있을 테니까 그거로 추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선박에 대해서 유엔 제재를 다시 하는 차원에서 유엔의 그러한 금지 선박으로서 지정을 하는 문제가 또 남아 있을 텐데 그 부분은 또 안보리 그 제재위원회의 만장일치 결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현재로서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아무튼 우리가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는 이렇게 제재를 지키는 것이 어려운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재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한치라도 늦춰서는 안 된다. 다른 하나는 이거는 다른 문제지만 우리의 항만 안보라든가 이런 예. 부분 관심을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허위 보고라는 것이 이번은 북한산 석탄이지만 다른 불법 물자라든가 이런 것이 올 수 있는데 얼마나 빨리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추적하고 처벌하고 있느냐 이런 것은 별개의 문제로서 우리 스스로의 포괄적 안보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짧게 지금 이 문제가 어떻게 진행될 것 같아요? 예, 우리 이제 정부가 다시 조사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조사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센터장님께서 잘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런 거죠. 누가 위반을 했느냐. 예. 이거 수출 못하도록 돼 있는데 수출했으니까 그렇죠. 예. 주 책임은 북한한테 있는 거고요. 이것을 수입을 누가 했습니까? 러시아가 했잖아요. 러시아가 했으니까 러시아의 책임이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그것을 이제 다시 우리 한국으로 갖고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 배의 원래의 그 소유주 거기에 책임이 있으니까 중국에 책임이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들어왔으면 이 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데 아무 조치를 안 했으니까 한국에 책임이 있는 거죠. 사실상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책임을 져야 될 나라가 네 군데나 되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가 끝나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그 배에 대해서 구금을 하든지 억류를 하든지 뭐 우리 이제 항구로 들어오게 되거나 우리 영해를 통과할 때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또 한동안 좀 훈풍이 불던 한반도 상황도 좀 쉽지 않게 돌아간 것 같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이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강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저희도 그래픽으로 준비가 돼 있죠. 함께 보겠습니다. 갑자기 재판관이 된 듯 입을 놀리고 있다. 제 처지도 모르면서 힛던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실속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힛던은 훈수를 두고 있습니다. 두고 있다라고 강력히 노동신문이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었죠. 한반도 운전자론. 남조선은 운전자는커녕 조수 노릇도 변변히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태도가 좀 바뀐 건가요? 그동안 남북 정상회담이요, 문재인 대통령을 거론한 적은 거의 없었는데요. 예, 뭐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큰 흐름을 보면 1월부터 4월, 5월까지는 한국 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이고 우호적으로 나왔던 거죠. 그렇지만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세 차례의 북중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어떻게 보면 북한이 고립을 약간 탈피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죠. 거기에 적응하는, 그러니까 새롭게 내놓은 정책이 어떻게 보면은 미국을 비핵화하는 속도를 지연하면서 또 한국 정부에게는 남북관계 속도는 조금 빨리 요구하는 약간의 차별화 전략을 전개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나름대로 비핵화 속도와 남북관계 속도를 맞추고 있는 그런 모습을 견지하니까 그게 싫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에 대해서 압박을 하고 특히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 싱가포르 방문 과정에서 비핵화 합의 약속 이행해라. 그렇지 않으면 국제사회에 엄중한 심판이 따른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북한도 거기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일부 메시지, 부정적인 메시지를 내놓은 건데 보다 큰 차원에서는 남북관계에 있어서 주도권을 자기들이 가져갈 테니까 한국은 따라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운전자는 우리가 잡고 있다. 뭐 그런 얘기인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정확하시죠. 지금 이제 그 얘기한 것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북한으로 봐서는 이거 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7월 13일인데 일주일 있다가 노동신문의 개인 필명으로 이게 이제 언급이 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뭐 노동신문이라고 하는 게 기관지니까 뭐 노동신문 전체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 뭐 북한의 입장이죠. 북한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우리 대통령께서는 그나마 좀 중립적인 입장에서 미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이 약속한 거 지켜라라고 하는 뭐 그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랬는데 오히려 이제 북한 입장에서 보면 자기네들이 최고 존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다. 그러니까 훈수 뒀다이라고 보는 거죠. 그 예. 훈수를 네가 지금 둘 처지냐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지금 이런 정세가 다 오게 된 것은 북한이 운전대에 앉아서 지금 이런 정세를 다 만들어 왔는데 지금 한국에서 이게 운전대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조수석에도 못 앉아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두 가지 비판은 결국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한 비판은 지금 한국과 북한 사이에 수많은 지금 협상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예. 남북한에 뭐 철도부터 시작해서 체육까지 뭐 적십자회담 뭐 수많은 회담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뭔가 경제적인 실리를 챙길 수 있는 직접적인 이익은 안 오고 계속해서 그 부분은 뒤로 미루고 있다. 그러니 그에 대한 불만. 거기에 대한 불만을 이렇게 애둘러서 표현한 건데 이 표현을 제대로 하고 싶으면 비핵화부터 빨리 하면 이 표현 자체도 없어지게 될 겁니다. 예. 사실 뭐 지금 앞서 북한이 지적하고 나온 것 또 뭐 비난하고 나온 거는 그냥 흘려 들어도 되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요 문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탈북 여종업원 문제, 이 탈북 여종업 문제도 다시 꺼내드렸는데요.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민족끼리와 노동신문에 난 기사들인데요. 여성 국민들의 송환 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지 않으면 이산가족 상봉도 지금 장애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위협을 하고 나섰고요. 노동신문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이제 박근혜 정권 이게 이제 선거 전에 총선 전에 불과 며칠 전에 이제 발생했지 않았습니까? 이러면서 반인륜적 범죄 행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진상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또 하나 볼까요? 자, 그리고 이제 관련된 거를 여러 가지 이제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자, 이게 유엔의 인권 담당관이 와서 보고, 이 사람들이 자기 의지로 오지 않은 사람도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문제가 우리도 참 할 말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생각보다 상당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세 가지 문제가 이거 하나에 포함되어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입국 과정입니다. 과연 자기의 뜻에 반해서 온 사람이 있느냐, 아니면 탈북은 희망했는데 예. 목적지가 한국이 아니라 다른 곳이냐, 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속아서 거기에, 왔다라고 그렇죠,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거기에 거짓이 있느냐, 그런 부분이 있는지는 우리 스스로도 정부가 빨리 체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두 번째 문제는 이 사람이 처음에는 한국에 오는지 몰랐거나 오기 싫어했는데 한국에 왔는데 현재 상황에서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느냐, 이건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들어왔는데 한국에 계속 살아보니까 2년 정도 살아보니까 한국이 너무 좋아서 돌아가지 원하지 않는 그런 일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많은 부분들은 뭐 한 두세 명이 그런 문제 제기했는데 나머지는 한국 생활에 상당히 만족해한다 이런 보도가 있으니까 예. 그 부분을 또 체크해야 될 것이고 세 번째 파트는 만약에 이 상황이 체크를 정확하게 해보니까 한두 명이라도 북측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이 있다 하면은 이제 어떻게 돌려보니까 하는 정책적 과제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 부분은 중국을 통해서 갈 그렇죠. 건지 조심스럽게 돌려보내고 또 돌려보내다 다음이 더 중요한데 돌아간 사람들의 가족과 한국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가족이 차별받지 않게 아니면 한국에 남아있는 사람에게 처벌을 받는다면 이 또한 우리 정부가 잘못하는 거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과제를 동시에 풀어하는 그런 문제가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 우리가 잘못이 있다면 시인을 빨리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와 함께 풀어야죠. 두 번째 문제, 그 사람들이 정말로 한국에 있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보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다시 유엔이라든가 국제기구하고 협조해서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이 사람들의 현재 상황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할 땐 한국에 있는 게 맞다. 이 점을 갖다 확인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한두 명이라도 마지막 과제에서 북한으로 돌아간다 하는 부분은 우리가 또 북측과 협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돌아가는데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문제화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리고 또한 돌아가서 만약에 가족들이 차별을 받게 된다면 이것은 또한 인권적 차원의 문제니까 북측도 너무 이것을 갖다가 과대 홍보 포장하지 말라. 예. 이것을 갖다가 동시에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이 문제? 쉽지 않죠. 6월 22일 날 남북 적십자회담 했잖아요. 적십자회담 하면서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했다라고 저는 봐요. 두 번째는 우리 통일부에서 한 번, 두 번 얘기한 것도 아니고 통일부에서 계속해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내용은 다 본인들의 자유의사로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현 정부의 통일부지 지난 정부의 통일부는 아니거든요. 예. 그러면은 정말
이 탈북 여성들이 뭔가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들어와서 생각이 바뀐 건지,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뭐 들어올 때 기획 탈북이 된 건지 거기에 대한 뭐 엄밀한 조사는 저는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네 번째는 조사가 진행이 되고 나면 그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는 지금 우리 센터장께서 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뭐 언급할 건 없습니다. 예, 근데 돌려 보냈는데 네. 우리 왜 그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한 그 북한 연예인 출신의 한국에 본인 스스로 왔다가 나중에 북한에 가서는 나 끌려온 겁니다. 뭐 그러면서 북한 매체에 나가서 인터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절대로 이 사람들을 그냥 없었던 일로 하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권을 마치 탄압하고 했던 국가가 납치를 하는 국가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요, 우리가 여태껏 지금 뭐 1, 2년의 문제는 아니고요. 지난 한 20, 30년 동안에 대한민국이 이 북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왔고 어떤 조치를 취해왔는가를 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누구라도 이해할 텐데요. 우리가 이제 이 동해상이나 서해상, 대부분 이제 서해상으로 오지만 그 사람들이 이렇게 표류해서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또 홍수가 났을 때 우리 임진강으로 떠내려오는 북한군 병사들도 있고 북한 주민들도 있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한테 모두 다 본인들한테 의사를 물어봤어요. 설령 그렇게 온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당신 돌아가고 싶으냐, 여기에 남고 있고 싶으냐. 그래서 나는 대한민국에 있고 싶다고 하는 사람만 받아들이고 돌아가고 싶다고 해서 100% 돌려보내세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우리 정부가 지난 20, 30년 단 한 명도 의도적으로 북한 사람들이 필요해서 납치할 필요는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더더군다나 그렇죠. 예. 지금 북한에 탈북해서 대한민국에 정착해 있는 분들이 3만 명에 달해요. 예. 대한민국이 무슨 그 아쉬움이 있어서 북한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납치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올 때는 알고 왔어요. 따라왔어요. 근데 한국에 와보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뭐 네. 북한이랑 별 차이도 그럼요. 없고, 그럼 나 이번에 가겠다. 그렇게 하는 경우에, 자, 그러면 올 때는 마음대로 오고 갈 때도 마음대로 간다면 지금 3만 명이라고 했잖아요. 탈북자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면 이게 30만이 될 수도 있고 300만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현행법으로는 한번 우리나라에 왔으면 그분이 다시 돌아가는 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나 와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갈래요. 하면 그럼 또 다시 보내줘야 됩니까? 이 부분도 문제가 되거든요. 이거는 지금 현안 차원에서 다른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탈북민들 물론, 예. 그런 차원의 확대하는 근본적인 측면도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돌아가기를 희망한다면 돌려보낼 수 있다. 그것은 자기 의지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면 뭐 이렇게 아마 탈북한 기간에 특정 기간 동안 여권을 발급하지 않는 거로 알고 있지만 예. 이렇게 행정적 관리 차원에서 일정 기간이 들어서 자기가 여권을 갖고 있다면 그 여권을 가지고 중국에 가서 어떻게 북한으로 간다면 그걸 막을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또 처리할 부분은 또 있는 거죠. 무엇이냐? 일단 지금 탈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일정 기간 보호를 해주고 비용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그 돈을 가지고 북한에 갈 수 있는 거는 차단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건 다시 이제 이번 그 집단 탈북민과 관련해서도 저는 우리 정부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 저는 우리 정부를 믿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을 거라고 믿는데 그 어떻게 보면 그 브로커라고 할 수 있는 그분이 과연 우리 정부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다면 그것도 또한 지적을 해놓고 유엔이나 국제사회에다가 우리 정부가 어떤 일을 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도 속았을 수도 있다는 점을 잘 알려서 이 문제가 과도하게 비화되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앞으로 어떻게 풀릴 것 같습니까? 우리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지금 저기 여정우분들 예. 말씀입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선 뭐 진상조사해야죠. 제가 볼 때는 진상조사 지시 아마 할 겁니다. 통일부에서는 아무리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진상조사가 돼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아마 결정이 될 거라고 보고요.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들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이미 한국에 정착해 있는 3만 명이 모두 다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필요는 있다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그리고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